지수보다 더 중요한 섹터의 흐름.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2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최근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코스피 안에서도 수급이 양극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점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매물을 소화하며 상승하는 모습은 두 종목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한 발 앞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수년간 저항선이었던 93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상승률이 높아 보이지 않아도 구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통과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중장기 상승 추세 속에서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었고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가 임박했음에도 외국인은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수급 패턴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FOMC의 결과는 미국 시장에 즉각 영향을 주게 되고 미국장은 다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는 양방향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가 베팅이나 수익 매매에서는 큰 비중을 실어가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현금을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 금리 인하보다 더 큰 유동성 확대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0.25%만 내린다는 발표라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90% 이상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미국장의 방향성은 50대 50으로 양방향 모두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관망과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아왔고 금리 인하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성장주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기대와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 등 다양한 재료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무가 좋지 않더라도 시장의 기대감만으로도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ABL바이오는 과거 제약바이오 주요 상승 구간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고 최근 한 달간 급등 이후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 18만 2천 원대에서 강한 지지가 확인된 만큼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차 상승 이후 2차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설령 2차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3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개별 이슈와 섹터 자체의 풍부한 재료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구간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모든 시나리오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조절은 각자의 원칙에 맞춰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분이면 시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내일도 함께 보세요.